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다 없는 상황이어서 법률적으로는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타이어에서 이렇게 됐지만 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강연을 하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그 정의당 당협 두 군데에서 강연 요청을 이렇게 힘들게 사양을 했는데 여기에 오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또 무슨 또 어디는 가느라 어디는 안 가고 이런 또 얘기 들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는데 과거에 제가 모시고 있던 우리 최현 위원장 부탁이 나서 할 수 없이 이제 지금 왔어요.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할 것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건데 사실 2011년도인가요? 정의란 무엇인가는 책이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사서 봤는데 제가 사서 보게 된 동기는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10만 원은 넘어 팔렸습니다. 요즘에는 출판을 해도 과거처럼 한 번에 3,000부씩 찍지 않고 1,000부 정도밖에 안 찍는다 그러는데 저게 이런 주제로다가 사회과학 책이 10만 부 이상씩 팔렸다는 것도 굉장히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게 많이 팔렸나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내용이 재미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니었습니다. 바탕에는 철학을 깔고 있는 내용이어서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입니다. 그 한 학기 강좌를 책으로 엮어낸 겁니다. 엮어냈는데 그 읽기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닌데 그렇게 많이 팔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듣고 바로 책을 샀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문제의식이 많구나. 그 사회의 정의가 제대로 서 있으면은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사람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부정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뭔가 자기 친구 사이 관계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부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술을 한잔 마신다는 건 분명히 부부 관계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는 제목만으로 10만 권 이상 팔리는 그 사회는 결국 정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보니까 그해 여름에 2011년 여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여름 휴가 가는데 가지고 가는 책 해가지고 한 10여 권이 소개가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는 휴가 갈 때 책 가져가는 것을 이해는 안 가지만 이제 대통령이 이제 휴가 가서 읽는다고 하길래 무슨 책이냐 궁금해서 들여다보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우리가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과연 이분이 이 책을 읽었는가 저는 굉장히 의심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다가 대통령이 가져간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을 읽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 정의 문제는 요즘에 이제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새롭게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든다. 오늘 제가 이제 한국 정치가 어디에 서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가를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긴 했습니다. 우리 정호진 위원장도 얘기한 것처럼 요즘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미래 따위를 얘기하기 전에 이게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이제 현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같은 생각을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착각하고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 국정원, 심지어는 군까지 동원된 사안. 사실 군이 정치 개입을 하지 않도록 만든 것은 수십 년간의 민주화 투쟁 끝에 우리 사회가 쟁취해낸 어떤 이 민주화의 시금석 같은 그런 장치입니다.
근데 댓글 몇 개가 문제가 아니라 군을 정치에 동원했다는 것. 이거는 군이 총 들고 정치에 나타나는 그게 바로 쿠데타 아닙니까? 총은 들지 않았지만은 유사한 방식으로다가 정치에 동원하도록 권력이 작동했다는 것 자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이걸 그냥 좀 까만 뭉개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가장 큰 오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은 지난 몇 달 동안 해온 것과 같은 자세로 계속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들끓던 여론들도 이제 관심이 딴 데로 가게 되면서 또 잊혀지는 어떤 미제 사건처럼 이렇게 되어버릴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의 성격상 이거는 언제든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언제든 다시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해결되는 게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그 당을 위해서도 가장 나은 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게 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정권이 어느 정권이든 친박 정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효성그룹 그 회장 지금 구속되는 거 보십시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 사돈입니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그 측근들은 지금 여러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단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 세력들은 예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부보다도 더 빠르게 레임덕이 사실 올 수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지만은 2016년 공천은 누가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총선 근처로 가게 되면은 새누리당에는 현 대통령과 물러날 대통령과 다음 대선 후보가 이렇게 양립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는 국정원 내부에도 그렇고 검찰 내부에도 그렇고 군 내부에도 그렇고 아직은 이렇게 발언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세력들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4대강 문제와 같은 어떤 정책의 옳고 그르는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명백히가 그리고 한두 명만 아는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 조직 내에서는 아는 사람 다 아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권이 어느 정권이 되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문회에 서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사실은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이제 선거 끝난 지는 이제 10달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뭐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NLL과 국정원, 최동욱 이런 기억만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 한국 정치의 그 상황과 또 이 미래의 어떤 발전 방향을 논하기 위해서 좀 거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작년 선거는 굉장히 좀 독특한 선거였습니다. 저는 작년 선거를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1987년의 대통령 선거. 아시다시피 작년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기 시작한 새롭게 뽑기 시작한 이래 6번째 선거입니다. 과거에 1971년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 대통령 선거였습니다.